네, 계속해서 136페이지 물권의 변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의 변동에 먼저 나오는 것이 공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있어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부동산 X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매매 계약을 맺고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이 등기를 해라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공시 방법을 갖춰라 이런 얘기다. 만약에 이것이 동산이라면 인도해줘라. 그래야 소유권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는 것은 이제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거죠.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거. 특히 이제 이 등기, 인도, 이 점유를 뭐라고 하느냐? 공시방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공시방법을 갖춰줘라. 공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을 공부할 거예요. 네, 공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일 시자죠. 공중에게, 대중에게, 공공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 방법을 갖춰라 하는 것이 공시의 원칙이다. 이게 그런데 부동산은 그 공시 방법으로 등기가 있고 동산은 점유, 인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소유권이 변동되려면 저당권이 설정되려면 전세권이 설정되려면 등기까지 있어야 돼요. 네, 그걸 말하는 것이고 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냥 시장 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 가서 우리 뭐 물건 사는 것들 동산 이걸 사는 건데 그게 내가 사서 내 거가 되려면 넘겨받았어야 돼요. 넘겨받는 게 인도죠. 점유를 이전해 준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신자가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사왔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자가 아니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거여야 넘겨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남의 건데 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자기 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조해서 자기 거로 등기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을은 이제 등기부를 봤더니 갑 거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거 내가 사가지고 내 거 하면 좋겠네 해서 등기를 돈 주고 산 거죠.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갑이 소유자가 아니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믿는 걸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신자가 믿을 신자잖아요. 믿는 걸 보호해 주는 것이 공신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동산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에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선의취득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갑이 친구 자전거를 빌려 타고 있다가 자기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그 자전거를 팔아버린 거예요. 을한테. 근데 이제 을은 갑이 계속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갑 거로 알았죠. 그래서 갑 거로 믿고 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주인은 갑이 아니고 다른 그 친구였다네.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믿고 샀죠. 그러면 그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게 선의 취득이에요. 여기서 선의는 우리 말 그대로 그거죠. 그 사람이 주인인 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인인 걸 모르고 샀을 때 그때 선의 취득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이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부동산 물권을 공부하니까 뭐 선의취득을 공부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선의취득 그런 거 우리 몰라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된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있는 건 좀 알아두시자고요. 인문 강의 때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요거를 크게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을 봤을 때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을 말한다.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을 말하는데 일단 법률 행위부터 잠깐 봐보자고요. 봐보시면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한테 부동산 X를 매매로 판 거예요. 매매는 계약이죠. 계약이 곧 법률행위다. 그래서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변동하려면 등기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등기를 넘겨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등기를 넘겨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증여 같은 것도 한번 봐보세요. 증여는 또 한편 계약이에요. 예를 들면 갑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이거 너 가져 이 아파트 너한테 넘긴다 이렇게 한 경우를 봐보자고요. 근데 이제 받는 사람 마음도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받겠다고 해야지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증여는 계약이 되는 거죠. 계약이니까 을 소유로 되려면 등기까지 넘어와야 을이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여자, 수증자 이렇게 되는데 증여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해야 을 소유가 된다. 근데 요거하고 구별해서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등기가 필요 없어요. 처분할 때 등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봐보시면 갑이 돌아가신 부모님이에요. 피상속인. 그런데 그 아들이 상속을 하는 거죠. 아들, 딸이 상속을 합니다. 네, 아들, 딸이 상속인이 되는데 이 상속이 이루어질 때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냥 그 자녀들이 상속한다고 법에 써놨죠. 그 써놓은 법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등기가 없어도 바로 소유권이 상속인한테 가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처분할 때 그때는 등기를 해야 돼. 상속 등기 먼저 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을이 돈이 필요해서 병한테 그 X를 매매로 팔려고 해요. 팔아요. 팔 때는 먼저 상속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매매는 또 법률행위니까 또 등기해야지 돼. 근데 여기서 이 처분할 때 등기가 필요해 요 말은 요 등기를 하라 이런 얘기인 것이다. 처분하기 위해서 상속 등기를 먼저 해라.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그런 것으로 상속, 공용징수가 있는데요. 이걸 수용이라 그래요. 수용. 수용을 공용징수 이렇게 써놨습니다.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요. 경매 같은 것들도 그래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상속에서는 근데 왜 등기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놨을까요? 상속에서는 왜 등기 없이 그 상속이 되도록 할까요? 이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제 앞서서 권리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권리 능력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권리 능력이 있어야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자연인 같은 경우는 생존한 동안만 권리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생존한 동안 이렇게 하는데 생존한 동안이 언제냐 그러면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예요.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상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돌아가셨어. 그러면 갑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은 더 이상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요 X가 누구한테 가야 될 건데 누구한테 가게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타당한 게 자식이죠. 그래서 법에다가 자식한테 가도록 이렇게 해놨다. 근데 이제 만약에 등기를 해야 자식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등기 안 하는 동안은 누구 거예요?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순간 이미 권리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 신고한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숨이 멎으면 권리 능력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주인 없는 아파트로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주인 없는 부동산으로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 등기하지 않았어도 그냥 다이렉트로 귀속되는 것으로 하자. 이어받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준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냥 이제 요건 인문 강의 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상속 등기를 해야 내 거가 된다고 한다면 전부 장례식 치르지 않고 초상 치르지 않고 다 등기소 먼저 가고 있을 거예요. 등기소에 먼저 가면 안 되잖아요. 장례를 잘 치러야지. 돌아가신 분. 맞죠? 그러니까 상속 등기 필요 없다. 팔 때 필요하다.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렇게 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금방 우리가 보신 것처럼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외적으로 점유취득세에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써놨는데 요건 이제 우리 소유권 편에 가시면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긍정문으로 바꾸면 처분하려면 등기해라 이런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타 법률 규정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건데 이 기타 법률 규정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아, 이건 법률행위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된다. 법률행위 아닌 것은 모두 등기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면 된다. 법률행위 아닌 것 중에서 우리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요. 네, 이 건물을 짓는데 건물 짓는 것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법률행위는 뭐라 그랬어요?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건물 짓는 것 자체는 계약은 아니죠. 그냥 건물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건물 올리는 거. 이건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이 아니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네. 만약에 이걸 법률행위로 본다면 건물 신축해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등기하지 않고도 그냥 갑 소유 건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적으로는 이게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건물이 만들어지면 그냥 갑소유 건물이 된 거예요. 갑소유 건물이 된 거야. 건물이 완성되면 보존 등기하고 상관없다. 허가 받은 거 이런 거 상관없다. 건물이 지어지면 지은 사람 소유가 돼버린다. 네, 요거 봐주시면. 물론 이제 이것도 나중에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다시 따지면 우리 이제 보통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겠죠. 근데 그 처분은 매매라고 했잖아요. 매매로 처분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처분할 때. 그러면 이제 매매는 법률행위니까 다시 등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을한테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건데 이론적으로는 먼저 등기를 해라. 보존 등기를. 그리고 소유권 인정 등기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요 문제가 있는데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좀 봤는데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등기를 해서 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거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만약에 무효가 돼버렸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효가 돼버렸어. 또 취소했어. 해제가 됐어. 합의 해제가 됐어. 그러면 무효는 원래 무효죠. 근데 취소 해제 이걸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를 소급 이렇게 읽는다고 했습니다.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이것들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물권 변동 있기 위해서는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한 매매 계약이 있으면서 등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원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등기도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도 법적으로 소유권은 어떻게 돼버리느냐? 매도인한테 복귀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은 복귀해버렸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가 돼버리면 소유권은 법적으로 이제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 을이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등기 말소를 안 해줘요.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소유자로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터잡은 이렇게 되죠. 소유권의 기한, 이 기자가 터기자예요.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말소 청구하고 인도해줬으면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다. 네, 이렇게 봐주시겠습니다. 네, 여기를 잠깐 한번 책으로 한번 체크해드리면 136페이지 제1절 총설에서 2번 물권 변동과 공시의 원칙 이렇게 해놨죠. 공시의 원칙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공시의 원칙 동그라미. 오른쪽에 가시면 2번에 현행법상 공시방법 그랬는데요. 1번 부동산 동그라미. 첫 번째 줄 등기 동그라미. 그래서 부동산 물권은 공시방법이 등기다. 2번에 동산물권 동산 동그라미. 1번에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고 점유 동그라미.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 동그라미. 그래서 인도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 보고서 내 거가 되려면 인도까지 받았어야만 되죠. 내가 자전거를 샀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 거로 되려면 나한테 인도가 됐을 때, 나한테 넘어왔을 때 그때 내 거가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제2절 부동산 물권 변동 나와 있는데 1번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나와 있는데 여기서 법률 행위 동그라미. 그리고 제186조를 조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문 나와 있는 것은 꼭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소리내서 시작. 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동그라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 동그라미. 여기서 득실 변경은 이 말의 줄임말이에요. 취득, 상실, 변경. 그래서 득실, 변경 이렇게 한 거다.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을 줄여서 득실, 변경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2번에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은 여기다가 세모를 할게요. 법률행위랑 비교해서 법률행위 아닌 걸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제187조 조문을 읽어보죠. 제187조 조문 시작.
여기는 읽어보겠습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세모. 등기가 필요 없어. 그러나 등기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 처분 밑에다가 매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매매로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번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건물 신축 하나만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법률행위 X.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다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 통칭을 한 것이다. 법률행위 아닌 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률 규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건물 신축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 이제 입문서에는 좀 빠져 있는데 이걸 잠깐만 좀 봐보겠습니다. 등기에는 이런 추정력이 있대요. 근데 어떤 추정력이 있느냐? 잠깐 봐보실 건데. 예를 들면 갑과 을 사이에 X 매매 계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서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이 매매 그래서 매도인이 갑이 되고 매수인이 을이 돼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이제 호가다 있는 일이지만 을이 진짜 산 건 아닌데 계약서를 위조해서 자기 거로 바꿔버렸대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치면 이거 가짜 등기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진짜 매매가 있어서 을 명의로 등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사람이 권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 추정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추정은 뭐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거야. 그런 걸로 봐서 그러겠지. 어떤 사실로 봐서 그러겠지. 됐죠? 봐보세요. 이게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을 거겠지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을 거다 이게 아니에요. 을 거다 이게 아니고 을 거겠지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을 거겠지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준다. 근데 이제 그 추정은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은 그 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증명을 하느냐? 그걸 깨려고 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이 원리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우리 이제 형사법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신문에 막 대문짝만하게 막 포털에 대문짝만하게 그 사람이 범죄인이야, 뭐 사람을 죽였대, 뭐 아주 나쁜 놈이래 이렇게 나오면 막 여론이 들끓죠. 죽일 놈 막 뭐 할 놈 막 들끓잖아요. 그런데 그게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 그 사람이 죄 없는 것으로 추정해줘라.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생긴 문제 있죠. 옛날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이 범죄자로 체포돼서 판결까지 받아서 형을 살고 나왔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범죄인이 아니래. 심지어는 판결 받고 수감 생활까지 하고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범죄인이 아닌 경우도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이 들끓어도
어쨌거나 그 사람은 범죄인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많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놨다. 죄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피의자가 나 죄 안 저질렀어요. 내가 그 사람 안 죽였어요. 이렇게 입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교도소 보내려고 하는 검사가 입증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 원리가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추정받으면 이제 상대방이 입증한다. 즉 뭐냐 그러면 을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을거로 매매를 원인으로 사와서 등기를 해서 을거로 추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을거겠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봐보면 등기 권리 소유권이 을한테 있겠지. 등기 원인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매매로 사왔겠지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면 승계취득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보존 등기가 됐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건물을 지었겠지 이렇게 추정을 해주는 거죠. 보존 등기는 건물을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보존 등기 명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보존 등기를 했겠지라고 추정을 해주는 것이다. 됐죠? 예, 이런 것을 등기 추정력이라고 한다. 여기서 또 아실 수 있는데 추정력은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을 통해서 번복할 수는 있어요. 그게 간주하고 좀 달랐었죠. 간주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추정과 간주가 달랐다. 간주는 그냥 검은 것도 희다 이렇게 정하면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법에서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돼버려. 이런 게 간주다. 근데 추정은 번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리를 좀 알아두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라는 것을 잠깐 보실 건데 가등기도 잠깐 한번 봐봅니다. 이거 여러분들 막 자세히 알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갑과 을이 만약에 X 매매 계약을 맺고 지금 당장 가져올 수가 없어서 가등기를 해놨다 이런 경우를 보자고요. 가등기를 해놨어. 만약에 1월 10일 날 가등기를 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갑이 병한테 이런 상태에서도 매매로 또 팔아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등기를 하면 만약에 2월 10일 날 이렇게 등기를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2월 10일 현재는 그냥 병소유가 되는 거예요. 병소유가 되는데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3월 10일 날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 3월 10일 날. 그런데 이제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선적 효력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제 형제간에 좀 비유를 했었죠. 형제간도 동생이 아무리 잘났어도 먼저 태어난 형이 있으면 형이 먼저잖아요. 형이 우선하는 거야. 선착순이에요. 그런 원리에 따르면 이게 2월 10일에 병의 등기와 3월 10일에 을의 등기를 비교해보면 병이 우선하는 거예요. 이 가등기의 가짜는요. 거짓 가짜예요. 거짓말 등기야. 임시적으로 해둔 등기인 거예요. 근데 이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면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이게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본등기 후에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 바쁠 때 뭐 요즘은 이제 은행 갈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번호표를 미리 뽑아두는 거죠. 번호표를 뽑아뒀다가 사람들 좀 줄어들면 나중에 가서 일 처리하면 되는 거죠. 요게 순위 보전의 효력인 것이다. 물론 을이 소유권 취득한 시점은 3월 10일이에요. 근데 순위만 1월 10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 실무적으로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를 해서 을의 본등기가 되면 순위 보전의 효력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그러면 이제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버리게 됩니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해버린다. 네, 이렇게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특히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한다.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갑소유 토지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나중에 본등기는 가등기 의무자, 여기서 갑에게 등기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등기,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를 하는 거죠.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 이거 3월 10일 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1월 10일에 순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예. 가등기에 대해서 잠깐 좀 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소멸편에 오시면, 오른쪽에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혼동이 있어요. 혼동이라는 것이 뭘까?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근데 혼동을 혼동스럽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혼동은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되게 재밌어요. 혼동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혼이 혼합된 거예요. 섞인 걸 말하는 거죠. 동일한 사람한테. 이게 혼동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어요. 남의 걸 세를 내서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어. 그러면 봐보세요. 이게 을의 호주머니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을의 호주머니 속에 전세권이란 권리가 들어있는데 소유권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렇게 한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섞여버렸잖아요. 동일한 사람한테.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 걸 내가 뭐하러 빌렸어요? 그냥 내가 쓰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세권, 작은 권리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전세권을 소멸시켜버리는 거. 이런 것을 혼동이라고 한다.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을이 만약에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이 저당권자가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내 거가 돼버렸어. 그러면 섞였네요. 혼, 동. 이렇게 돼버리면 아니 내 걸 내가 경매에서 어디다 쓰겠냐고요. 쓸데없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해버린다는 것이다. 혼동으로 소멸해버려. 네. 이런 것을 혼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한 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야. 큰 건 놔두고 작은 걸 소멸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채권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집은 정말 계산이 아주 철저한 집인데 아버지한테 사업 자금으로 1억을 받았다고 보자고요. 1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어. 이제 그러면 아주 계산이 철저한 집이니까 나중에 그 1억을 아버지한테 갚아야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돌아가셨을 때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아들 한 명밖에 없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내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아버지가 없잖아요. 근데 상속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나죠. 아버지가 바로 나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갚아야 돼. 그러면 내 통장에서 1억을 뽑아서 내 통장에 다시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채권 채무가 한 사람한테 귀속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게 낫지. 뭐하러 뽑았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할 거냐고요. 할 필요가 없지. 혼동으로 소멸해버린다. 두 개의 지위가 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섞여버리는 거. 이런 것을 혼동이라고 하고, 그때는 이제 여기서는 요걸 작은 걸 소멸시켜야 되겠죠. 제한 물권. 여기서 제한 물권이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을 말한다. 그래서 큰 소유권 남겨두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점유권 같은 것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남의 거를 빌려 쓰고 있다가 내가 점유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소유권 치르겠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때는 점유권은 점유권대로, 소유권은 소유권대로 있다는 거죠. 점유권은 점유권대로, 소유권은 소유권대로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볼펜 들고 있잖아요. 책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 갖고 있죠. 가방 갖고 있죠. 내가 점유하면서 소유권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권이란 권리와 소유권이란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건 또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139페이지 원칙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에서 1번 원칙 나와 있죠. 이번에 괄호 1번 원칙,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동그라미, 제한물권 동그라미. 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혼동이 되는데 그때 제한물권은 소멸 동그라미. 제한물권은 소멸해버린다. 근데 이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입문서도 그렇고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수업을 한 번 듣는다고 그 내용을 쫙 내 걸로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그냥 읽으시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세모해 드리는 것들은 그냥 용어를 좀 익숙하게 하자는 것이지 그걸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자 이런 뜻이 아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이 강의로 열심히 그냥 들으시면 되고, 들으시면서 아 이런 말들이 있네, 그렇게 되는 것이 맞겠네, 요 정도만 공부해 두시면 되겠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점유권 편 가셔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